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힘들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밤새 고민도 들어줬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였냐면,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거리두기, 심하면 뒷담화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근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이 버림받은 이유는 당신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실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세 번째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이랑 부채감이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고마운 거고, 그래서 나중에 갚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2006년에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심리학자 조앤 차이 상 교수가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순수하게 도와주는 상황, 다른 하나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상황이었어요.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순수하게 도와줬을 때 도움받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예상대로예요. 근데 부채감, 그러니까 나도 뭔가 갚아야 해라는 감정은요, 도와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빚이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요. 여기서 잠깐, 그런데 이 부채감이라는 게 그냥 고마워, 나중에 갚을게 수준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진짜 문제는 이 부채감이 커졌을 때 벌어집니다. 2024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과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연구팀이 뇌영상 촬영, 그러니까 fMRI라는 장비로 사람의 뇌를 들여다본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결과가 소름 돋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뇌에서는 두 가지 회로가 동시에 작동했어요. 하나는 죄책감 회로입니다. 뇌의 섬엽이라는 부분하고 베네측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는 갚을 수가 없어라는 감정이 뇌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의무감 회로예요. 측두두정접합부하고 베네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됐는데 이건 이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기대하고 있을 거야. 나는 갚아야 해라는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부채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 도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채감이 감사함을 압도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상대방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도움이 자동으로 빚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메커니즘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1986년에 텔아비브 대학교의 아리에 나들러 교수와 코네티컷 대학교의 제프리 피셔 교수가 심리학 역사에 남을 이론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름이 자존감 위험 모델이에요. 영어로는 스레 투 셀프 마이너스 어스팀 마더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도움을 받는 행위 자체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공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나는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뇌가 수신한다는 뜻이에요. 나들러 교수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조건, 다른 하나는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자존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전혀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았을 때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건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이건 사회비교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1954년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이론이에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대상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을 때 그 친구의 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랑 비슷한 처지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못하다는 뜻이야. 도움이 크면 클수록 이 위협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밥 한 끼 사준 거랑 몇 달치 생활비를 대준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큰 도움일수록 상대방의 뇌는 나는 이만큼이나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들러 교수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건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 그 자부심을 더 세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으로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움받는 게 크게 충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이 센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크게 도와준 적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오히려 여러분을 피하거나 심하면 여러분 뒷담화를 한 적 없나요? 그게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자존감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애야 이런 식으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적 평가절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도움이 자존감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라고 했죠? 이건 앞에 두 가지를 합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덜란드 틸비르흐 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건 부채감과 감사함이 사람의 행동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면 사람은 그 관계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좋다,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부채감을 느끼면요. 사람은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문제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뇌는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빚을 진 상대방을 피하는 거예요. 마치 카드빚 독촉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끄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의 뇌에서는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먼저 갚을 수 없는 부채감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위협받습니다. 그러면 뇌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건 순수한 게 아니었어.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선의의 배신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도와준 행동이 상대방의 뇌 안에서 나를 깔보는 행위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인지부조화라는 현상이에요. 뇌가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뒷담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맨날 도와준다고 으스대더라. 이런 말들이요. 이건 그 사람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만들어낸 방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핵심은 도움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나들러 교수의 연구에서 나온 개념 중에 자율성 지향적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의 도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돈을 주는 건 의존적 도움이에요. 이건 상대방의 자존감을 위협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일자리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연결해 줄까? 이건 자율적 도움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존감 위협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요, 도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 번에 크게 도와주는 것보다 작은 도움을 여러 번 나누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작은 도움은 상대방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갚을 수 있는 빚은 부채감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도움을 줄 때 상대방한테 도움받을 기회도 만들어주세요. 나도 이런 게 힘든데 네가 잘 아는 분야니까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 되면서 부채감과 자존감 위협이 동시에 해소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한 건 그 사람의 인성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자동으로 부채감을 만들고 부채감은 자존감을 위협하고 위협받은 자존감은 도움 준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의 방식을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반대 상황이에요. 도움을 자꾸 받기만 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영상에서 뇌과학 데이터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